이번에는 편집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메모를 추가하는 화면과 메모를 편집하는 화면의 디자인이 다르다면 따로 만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메모 보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아래쪽에 툴바를 추가했죠. 그리고 툴바를 보면 하나의 버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고 이렇게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시스템 아이템을 컴포즈로 바꾸겠습니다. 이 버튼을 탭하면 새 메모 화면을 편집 화면으로 바꾸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조금 축소한 다음에 세그웨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새 메모 화면인데 우선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로 바로 연결하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션 세그웨이 중에서 프리젠트 모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버튼을 탭하면 편집할 메모를 편집 화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세그웨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거쳐서 실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전달할 때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거쳐서 화면에 접근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컴포즈 뷰 컨트롤러.h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전달한 메모는 이 속성에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목록 화면에서 보기 화면으로 메모를 전달할 때 구현했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우선 뷰 디드로드 메소드 위에 프리페어 포 세그웨이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툴바에 있는 버튼을 탭할 때 세그웨이가 실행되죠. 그래서 샌더로 툴바에 있는 버튼이 전달됩니다. 목록 화면에서 보기 화면으로 메모를 전달할 때는 샌더를 활용해서 어떤 메모를 선택했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메모 속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를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거쳐서 전달하기 때문에 최종 뷰 컨트롤러에 접근하는 코드가 달라집니다. 먼저 위로 올라가서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스티네이션 뷰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일드 뷰 컨트롤러스 속성에 접근한 다음에 이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뷰 컨트롤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선언해둔 속성으로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메모 보기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편집 버튼을 탭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현했던 것처럼 에디트 타기 속성으로 선택한 메모가 전달됩니다.
이때는 새 메모 쓰기 화면이 편집 모드로 동작해야 하겠죠. 그리고 목록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탭하면 이때는 전달되는 메모가 없습니다. 전달되는 메모가 없는 경우에는 새 메모 쓰기 모드로 동작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컴포즈 뷰 컨트롤러.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디드로드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되는 타이틀부터 바꾸겠습니다. 실행 모드에 따라서 동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에서 바꿀 수는 없고 코드로 바꿔야 합니다. 뷰 디드로드 메소드는 뷰 컨트롤러가 생성된 다음에 호출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화 코드는 여기에서 구현합니다. if문으로 전달된 메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달된 메모가 있다면 타이틀을 메모 편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에 편집할 메모를 표시하겠습니다. 반대로 전달된 메모가 없다면 타이틀을 새 메모로 설정하고 텍스트 뷰를 빈 문자열로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목록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을 탭하면 이전처럼 새 메모 쓰기 모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코드를 통해서 텍스트 뷰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메모 보기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 모드로 표시됩니다. 타이틀이 메모 편집으로 변경되었고 텍스트 뷰에는 편집할 메모가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집 내용을 저장하는 코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컴포즈 뷰 컨트롤러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세이브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항상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고 있는데 편집 모드인 경우에는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달된 메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코드를 붕괴하겠습니다. 전달된 메모가 있다면 메모를 입력된 값으로 바꾸고 세이브 컨텍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전달된 메모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목록 화면을 표시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모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렬한 대로 최근에 입력한 메모가 먼저 표시됩니다. 보기 화면으로 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수정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전 화면은 메모 보기 화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메모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화면으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수정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죠. 다시 보기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 화면에서도 편집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메모를 편집한 후에 보기 화면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스토리보드를 열고 여기에서 메모 보기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코드를 표시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디테일뷰 컨트롤러.m 파일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메모 보기 화면을 보면 지금은 메모를 표시할 때 테이블 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를 릴로드해야 합니다. 테이블 뷰를 릴로드할 때는 릴로드 데이터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에 대한 아울렛이 필요하죠. 먼저 아울렛을 연결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포매터 속성 아래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넥션이 아울렛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름은 메모 테이블 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뷰 디드로드 메소드 위에 뷰 will appear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릴로드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메모를 편집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탭하면 다시 메모 보기 화면이 표시되고 이번에는 편집한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삭제 기능은 목록 화면과 보기 화면에서 모두 구현해야 하는데 먼저 보기 화면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메모 보기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툴바에 삭제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표시한 다음에 바 버튼 아이템을 검색하고 편집 버튼 왼쪽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브러리를 표시한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플렉서블 스페이스 바 버튼 아이템이 있죠. 이 아이템을 두 버튼 사이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추가되고 버튼이 양쪽에 표시됩니다. 조금 전에 추가했던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시스템 아이템을 트래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쓰레기통 모양으로 바뀌죠? 그런 다음 틴트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예전에 빨간색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빨간색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커스텀을 선택하고 시스템 컬러 팔레트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삭제 버튼과 액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점프바에서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메모 테이블 뷰 아웃렛 아래쪽에 액션을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액션을 연결하는 거죠. 커넥션을 액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딜리트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죠. 여기에서 메모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실수로 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가 와서 펀치를 날리다가 눌러버릴 수도 있겠죠. iOS에서 사용하는 경고창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경고창이고 얼러트 뷰라고 부릅니다. 보통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액션 시트라고 합니다. 얼러트 뷰와 달리 화면 아래쪽에 표시되죠. 주로 3개 이상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얼러트 뷰를 사용해서 경고창을 표시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보조 편집기를 닫고 메인 편집기에서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먼저 UI 얼러트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경고창의 제목과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스타일인데 여기에서는 얼러트 스타일을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액션 시트 스타일을 전달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액션 시트로 표시됩니다. 얼러트 뷰와 액션 시트 모두 UI 얼러트 컨트롤러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만 바꾸면 두 경고창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창에 버튼을 추가해야 하는데 먼저 액션을 만들고 얼러트 컨트롤러에 추가해야 합니다. 삭제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디스트럭티브 스타일을 전달하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에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전달합니다. 우선 기본 코드만 입력하고 조금 뒤에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action 메소드를 통해서 얼러트 컨트롤러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소 버튼을 생성하겠습니다. 어떤 버튼을 선택하든지 항상 경고창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고창을 닫는 코드는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창을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보기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탭하면 우리가 추가한 경고창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데이터 매니저.h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Add New Memo 메소드 아래쪽에 새로운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언을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m 파일로 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구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할 메모 인스턴스가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정상적인 메모가 전달되었다면 삭제하고 컨텍스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딜리트 오브젝트 메소드로 호출하고 파라미터로 메모 인스턴스를 전달하면 삭제됩니다. 다시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구현한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매니저 헤더 파일을 임포트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 딜리트 메모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보기 화면이고 이렇게 하면 메모가 삭제되는데 삭제한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가야 되죠. 앱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목록 화면에 보기 화면이 푸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화면을 닫고 이전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기 화면을 팝하면 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화면 전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접근한 다음 현재 화면을 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팝 뷰 컨트롤러 애니메이티드 메소드로 호출하면 현재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팝돼서 사라집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내비게이터로 가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파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메모 클래스를 인식할 수 없는 게 문제네요. 자, 여기에도 헤더 파일을 인풋 하겠습니다. 이 헤더 파일을 인풋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모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우선 취소 버튼을 탭하면 그냥 경고창만 사라지고요.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탭하면 메모가 삭제되고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록에서 삭제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테이블 뷰에서 셀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삭제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셀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삭제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메모리스트 테이블 뷰 컨트롤러.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크롤 해보면 셀프 로엣 인덱스 패스 메소드 아래쪽에 메소드가 주석 처리되어 있죠. 여기에서 주석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메소드에서 yes를 리턴하면 편집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스타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메소드는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편집 스타일을 리턴해야 합니다. 지금은 삭제를 구현하는 거죠. 삭제 스타일을 리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을 보면 메소드가 하나 더 주석 처리되어 있죠. 이 주석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딜리트 스타일이 전달되면 if 블록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if 블록을 보면 테이블 뷰에서 셀을 삭제하는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모를 삭제하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깃에 전달된 메모를 딜리트 메모 메소드로 전달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기능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이블 뷰에서 삭제 기능을 구현할 때는 방금 구현했던 세 가지 메소드가 모두 필요합니다. 목록에서 셀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탭하면 삭제되어야 하는데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구현했던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딜리트 메모 메소드를 호출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모가 삭제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메소드는 테이블 뷰에서 셀을 삭제합니다. 지금 셀에 표시하는 데이터는 메모리스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삭제된 메모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드로 셀을 삭제하면 테이블 뷰에 표시된 셀 숫자와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숫자는 항상 일치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셀을 삭제하기 전에 배열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삭제해보면 이번에는 메모가 정상적으로 삭제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